안녕하십니까, 강남규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마입니다. 부산경마장 역시 8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액면이 상 아닌 그런 경주가 많죠.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월말 경주고 또 경주가 2개 깨져가지고 또 이제 분할 경주로 2개의 경주가 편성이 될 정도로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주는 항상 눈에 보이는 액면보다는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역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2경주, 6경주, 그리고 마지막 8경주가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역시 편성은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번마 세클선은 요거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워낙 레이스 흐름이 느려요. 충분히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세클선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6번마 승천하는 애 10번마 크루엘라 대끼리 준대끼로 팔리죠. 요 두 마필의 객관적 전략은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뭐 닥터카라나 플라잉 아이스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뭐 닥터카라나 플라잉 아이스도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긴 한데, 플라잉 아이스는 뭐 워낙에 발주가 느린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편성이 상당히 약했어요. 여기 6번마 닥터카라 같은 경우도 역시 앞에 지난번에 좀 갖다 붙여놨지만 그 걸음 자체는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천하는 애와 크루엘라 요 두 마필이 난데, 저는 이 승천하는 애보다는 이제 크루엘라가 그래도 좀 낫다 봐요. 이 승천하는 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4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대끼로 팔렸죠. 발주 게이트 이탈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 입자를 살리면서 밀어붙이면서 앞에 갖다 붙였지만 그만큼 힘을 쓰니까 그 걸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시 실바 개수가 이승했고 정상적인 추주주기라고 봐야 되겠죠. 조기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승천한 애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 1600이었고 이번에 1400이죠. 지난번에 1600이었기 때문에 레이스가 그만큼 더 느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 갖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만 1400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페이스는 지난번보다 조금 빠르다면서는 이 승천을 해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쿠렐라가 조금 나았긴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컨디션 자체는 좋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을 탔었죠. 오늘도 외곽 게이트 불량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이 마필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승천회보다는 크루엘라가 난데, 그렇다고 해서 크루엘라를 믿고 가기에는 뭐 지난번에도 약간 외곽을 타면서 최선의 3색이었다는 점은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안쪽이 이 3번과 파이널 어택이에요. 이 파이널 어택도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이죠. 원래 이제 데뷔 초반에는 발주가 그렇게 안 됐었던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발주가 좀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발주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게이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일탈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죠. 충분히 게이트 디테일이 늦어도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파이널 어택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발주 연습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발주 연습의 효과를 보면서 깔끔한 발주만 보여주면 충분히 안쪽을 파고들면서 선위권 최소한 중간 정도만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파이널 어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전력 자체가 굉장히 엇비슷한 그런 마필 대결이에요. 앞에 1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인데, 앞에 1경주는 굉장히 루즈하고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대구 뭉쳐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고, 1번마 수두카와 7번마 미니풀 타임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액면은 뭐 두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들어요. 이 스투카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나름 체력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사택이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회가 갈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되면서 인기 1위로 부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못 믿는 마필이죠. 그전에도 뭐 3월달에도 선회를 갔지만 역시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미닝풀 타임 같은 경우가 그래도 보여줄 거라면 이런 건 좀 더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지켜냈죠. 그때 당시에 앞에 갖다 붙이면서 2번 게이트에서 약간 외곽을 타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냈는데, 그때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에는 좀 못 미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지켜냈고, 오늘은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니풀 타임이 충분히 선의권에서 움직이면서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투카보다는 미니풀 타임을 요구를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마필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라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선의 이착이었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약한 외곽을 보긴 했지만 레이스는 잘 풀렸어요. 물론 뭐 라이크 드래곤도 앞으로 보여줄 거는 이런 건 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지난번에 워낙 최선이었다는 점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썬라이트 같은 경우도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역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죠.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오는 맛은 좀 남기고는 있지만 결정적 한 발의 아쉬움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니풀 타임이나 수두카도 뭐 대기로 팔리는 두 마필도 모두 부러질 수는 있어요. 뭐 그 중에서는 미닝풀 타임이 뭐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미닝풀 타임을 주력 막고는 가져갑니다만, 편성 자체가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월말 경주와 더해지면서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요거 보병을 노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성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 앵그란 마필인데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이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지고 있는 편성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7번만 미니풀 타임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공략을 하고, 복대복 마콘에 대한 메리트도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입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두마필 1번마 스타포스와 2번마 다이아메이트, 요 두마필이 댓글 영상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은 뭐 두마필이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뭐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고, 멀로 기수, 서순 기수, 뭐 3번 게이트는 단약가 기수, 능력 기수 1, 2, 3가 안쪽 1, 2, 3번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스타포스나 다이아 메이트도 편성을 잘 만나긴 했는데 믿을 정도의 마필은 아니에요. 일단 스타포스는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기대가지고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이죠. 약간 주행 불량기가 있다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2차로 왔는데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믿음을 갖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이아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서순 기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몰로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최선의 3착이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약했죠.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워낙 약한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다이아메이트도 지난번에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2착, 3착을 차지했고 1번, 2번 게이트를 차지해서 대기로 팔렸는데 이 대기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한두포코도 지난번에 최선의 3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마필도 약한 편성이었죠. 전개가 잘 풀렸고, 따라서 이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믿고 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보리토마도 지난번 최선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레이스 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짝, 그 전에 3착인데 지난번에는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을 파고드는 추입이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 마필도 최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들이 다 2착, 3착을 차지하면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다 짰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1번, 2번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의 선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우리가 사야 되는 마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승리 찬사입니다.
액면은 아무래도 인기 마필보다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이제 힘이 차가면서 걸음발의 변화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특히 지난번에는 이제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는데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유난히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을 나름 보여줬죠. 따라서 이 승리 찬스라는 마필도 발주가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유난히 발주가 늦었고 이번 경주 편성 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죠. 일단 스타포스가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 찬사도 충분히 예전에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이라면 어느 정도 중간 아니면 좀 더 힘을 안배하면서 발주를 잘 나가서 힘을 안배하고 후미권에서 운영해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죠.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리고 1600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승리 찬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편성은 역시 강하지 않죠.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안쪽이 2번마 인디고스트와 3번 플라잉 덕한 요 두 마필이 데키로 팔리고 있는데요. 요 중에서는 3번마 플라잉 덕한이 나요. 일란 플라잉 덕한은 부담 중량이 역시 1.5 늘어났죠. 4.5kg. 그렇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뭐 인디고스도 마찬가지죠. 선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마필이 이제 앞에 나서는 그런 에이스인데 플라잉 덕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지켜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끈기 뚝심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플라잉 덕한이 이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인디고스는 일단 부담 중량의 상표가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굉장히 느린 레이스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고 그 전에 3월달에는 외곽을 돌면서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해냈죠. 그렇지만 두 경주 모두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따라서 이 늘어난 3kg의 부담 중량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인디고스트보다는 플랭더 칸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림스카이도 컨디션은 좋아요. 유림스카이 같은 경우도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은 1kg 늘어났지만 오늘 망사능 가면을 쓰고 나와요. 모래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림스카이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토암산 태양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4창에 머물렀다는 점 따라서 토암산 태양보다는 유림스카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 인기 마필 안에서 경주가 쉽게 끝날 수 있느냐? 복병은 없을까요? 복병이 있어요. 이 7번마 메가플레이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입니다. 이 메가플레이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충분히 2번, 3번 선행을 가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을 갔는데 2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게이트 기다리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무리하게 갔죠. 선행 자체를. 무리한 선행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힘을 많이 쓰고 왔죠. 2번 게이트에서 선행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퍼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2번 3번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따라간다면 메가플레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18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죠. 장거리 혈통이에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해지. 따라서 지난번에는 무리했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2번 3번이 있어서 따라서 2번 3번을 보내놓고 그 뒤에서 여유있게 따라간다면 이 메가플레이가 버티면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메가플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역시 데끼로 팔리죠. 세네헌터와 벤지 이 두 마필이 팔리는데요. 데끼리로 물론 두 마필 모두 능력은 있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네헌터는 아무래도 승급전에 지금 또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승급전이라는 점, 또 9개월의 공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세네헌터도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죠. 선행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늘어나는 승급전의 공백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벤지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벤지도 연투는 해내고는 있는데 항상 뒤에서 좀 어렵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 착을 오긴 했죠. 그렇지만 역시 좀 힘겹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벤지도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부담 중량도 지금 1.5가 지금 늘어났죠. 따라서 안쪽에 있는 1번, 2번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액면도 두 마필이 나와 보이기 때문에 요게 대길인데 이 대길이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일단 플렉스 엔진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이죠. 이 3큐레이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 플렉스 엔진이 세네 헌터가 또 있어서 선행을 가고 따라갈 텐데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의 이 늘어난 3kg의 부담 중량은 그야말로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렉스 엔진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요건 못 믿는 마필이고 퀸즈 드래곤도 최근에 연속해서 착수권에 진입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 그게 또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 바로 이 외곽의 11번마 로드 투 윈입니다. 로드 트윈도 한동안 부진했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살짝에 버텨내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고 안쪽에 있는 세네 헌터 또 이제 4번 플렉스 엔진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을 장할 텐데 벤지도 어쨌든 최근에 계속 늦게 올라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선승 기수가 좀 서두를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앞에 갖다 붙이려고 2번 게이트 1점을 살려서 그러다 보면 앞선 자체가 조금 오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로드 투 윈이 외곽에서 스무스하게 선위권에서 움직이면서 막판 한 발을 충분히 써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탄력 정도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진 로드 투 윈이 인기 대선에 밀려나 있지만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11번마 로드 투 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일입니다. 이번 경기는 난타전이죠.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비인기 마필과 또 인기 마필 간의 격차가. 일단 가장 상승가 뚜렷한 마필은 별교왕쇼죠. 지난번에도 오마시는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에요. 외곽을 돌면서 여력이 굉장히 많았고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늘어난 6kg의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이제 부담 중량이 6kg가 늘어난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이 별교 왕초가 보여줄 거라면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또 무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별교 왕초를 요구를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야죠. 반면에 이제 2번만 레인보우 로드 6번 판테이 슈머 이런 마필들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드는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쪽이 좀 그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2번 게이트였는데 외곽을 타면서 이제 모래를 피하면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지만 승급전에 편성이 빡빡함을 감안해 본다면 레인보우 로드가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판타스틱 휴머는 지난번에 역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도 이제 6주 만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난번보다 컨디션 자체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연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퀴냐라는 요거는 메리트가 좀 있어요. 별광초가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퀴냐라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죠. 퀴냐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8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이고 거기다 또 1600이었어요 경주거리가. 오늘은 1300입니다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컨디션 자체도 올라왔기 때문에 퀴냐라는 요거는 이제 관심 마필로 가져가야 되고요. 우리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일단 컨디션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준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8번마 별광초에 묻히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공략을 하고
별구황초가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이게 복대복 막군으로 엮일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점까지 우리는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4번마 더스트 마린가 3번 소규 오름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일단 이번 경주는 요 대기리 가능성이 좀 나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소규 오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난 4월 달에 요거 추천 경주로 노려와서 그때 당시에 뭐 우승을 거머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부담 중량은 뭐 1.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역시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역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소규 오름 다시 한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더스틴 마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착순거리의 몸으로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를 줄이고 나왔죠. 최근에 1800을 뛰었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장거리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1800이라는 경주 거리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발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16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이고 나왔고 또 하나는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죠. 5번마 휘즈 넥스도 일단 선행에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고 아니면 선위권에서 최소한 이 마필도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죠. 편성도 잘 만났고 휘즈 넥스도 선행에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승급전에는 부담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는 비교적 굉장히 수월하게 편하게 갔던 그런 선행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더스틴 마린이 안쪽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힘을 쓰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승급전이기 때문에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트리플 신화도 역시 승급전이죠. 지난번 편성 너무 약했어요. 부담 중량이 지난번에 4kg가 늘어나서 57의 부담 중량도 이겨내긴 했지만 역시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트리플 신화도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기타 여타 마필들은 뭐 객관적 전력은 아무래도 3번, 4번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3번, 4번의 대끼리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8경주 2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마지막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가 오늘 메인급 추천 경주예요.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2등급의 2000m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좀 기복 마필이라기보다는 좀 능력 마필 간의 싸움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레이스죠. 금화버티가 인기 1위 마필인데 요건 못 믿는 마필이에요. 이 금화버티도 승급전에 지금 첫 도전이죠. 2000m 거기다가 또 승급전에는 부담도 좀 있는데 승급전 치고는 편성을 너무 세게 만났어요. 이 금화버티라는 마필은 거리 접선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해 가면 그래도 2000m에서도 입상을 하는 날이 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승급전에 첫 도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요거 쉽지 않다는 점. 백투더 레전드는 뭐 2000m에서 검증이 된 그런 마필이죠. 다만 부담 용량이 이게 지금 늘어났어요. 인기 마필들이 지금 뭐 부담 중에 다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57.5의 부담 중량 요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대끼리가 지켜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닥터 캡틴도 이제 많이 팔리죠. 부담 중량 이마필도 4kg가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2000m에서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점프 출전을 했죠. 부담 중량을 낮추려고 그러면서 입상을 했는데 56의 부담 중량 거기에 2000m 역시 좀 불안불안하고 금화 디스팅션도 마찬가지예요. 금화 디스팅션은 밟으면 이제 금화 어티와 한 집에서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금화 디스팅션도 역시 58의 부담 중량은 역시 좀 무거운 점이 없잖아 있고 이 마필은 이제 전구간에 걸쳐서 바깥으로 기대는 좀 악벽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불안하고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정말 그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입장을 해도 그만 정말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황에서 늘어난 부담 경량까지 과연 쉽게 이겨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2000m라는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제 관련 부병 한도를 노려갑니다. 그러면서 인기 마필들이 대기를 팔리는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복대봉 막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는 기본 배당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봉 막군을 엮인다면 요거 바로 고배당이에요. 이번 경주는 뭐 고배당 자체를 과감하게 복대봉 막군을 요거 주력 막군으로까지 제대로 노려가면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